전적인 큰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시작부터 발목 잡기가 시작됐고 아까 예. 또 얘기했지만 사실상의 대선 불복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은 혁신하겠다고 지금 혁신위원장을 하나를 영입했는데 극우 인사라고 하는 유석춘 씨예요. 그 유석춘 씨가 혁신위원장이 되고 나서 혁신위원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뜯어 고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이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이 사람이 작년에 문화일보에 기고한 거에 보면은 1948년 건국과 함께 한국인의 정체성에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건국론을 강조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국정교과서를 지지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김광래 가톨릭 관동대 경영학과 교수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명단에 이름 올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지지했던 그 그룹이 있고 다음에 박근혜 세월호 책임을 변호했던 그래서 촛불을 폄하했던 바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탄핵 심판 대리인 황성욱 변호사도 지금 혁신위원회에 포함됐고요. 다음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 사람은 촛불 집회에 종북 세력 배후를 주창하는 대표적인 극우 인사고요. 그리고 대선 기간 때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보도로 고소했던 그 홍준표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말하려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뭔가 적폐스러운 것들을 깨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들어와 있는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딱 한 명을 진보 인사 쪽이라고 하나 노는 분 빼고는 다 극우 인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혁신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공고히 적폐를 더 쌓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사 제목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자들부터 뭐 류석춘 우파 대거 승선 뭐 이런 키워드를 뽑아냈고 혁신이라는 개념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동안에 너무나 정상적인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이 일배화 혁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개념을 바꾸면 돼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이 정상적으로 비춰질 만큼 앞으로는 일배 정치를 하겠다. 그렇죠. 일배로 완전히 극우화되는 당으로 가겠다라는 걸 선언한 거죠. 우리가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소탕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수라는 아이콘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한테 빼앗겼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스탠스가 극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우에서도 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이 홍준표 아이는 존재감이 없으면 못 사는 아이라 당내에서 집단 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더 극화 현상을 보여서 극우화를 넘어 일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배로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배당으로 이제는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명 이름은 참 멋있네요. 자유경제원 연구원 이 사람이 태극기 집회라고 말하는 건 그 집회에 나가가지고 당신이 붉게 물들어 놓은 우리 역사 대한민국이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팻말 걸고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1인 시위 지지 1인 시위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유한국당 혁신하게 되는 건데 참 잘들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외에 원외에 있었던 당 외에 있었던 일배들을 이제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고 국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정당은요 공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당을 지지하는 밖의 외의 그룹, 당 외의 그룹은 존재할 수 있는데 당의 그룹에서 극우 세력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말하는 일배학자, 일배 정치인, 일배 농객들을 당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이제 일배 정치를 하겠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됐을 수도 있네요. 이거를 자유한국당이라는 울타리 안에다 다 쓸어 모아서 한 방에 박멸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우리 이 자유한국당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건을 터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 그렇죠. 정통적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지금도 그런 거예요. 뭐 문재인 정부가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다못해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와도 그 문건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고 조작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복지 좀 하려고 그러면 다 빨갱이들 정책이고 이러면서 남의 이야기는 절대 안 듣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속에 들어있는 음험한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이우승 변호사라는 사람. 그러니까 한겨레가 열심히 진주 오염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를 공격하는 기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막 쓰니까 홍준표가 한겨레를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때 맡았던 그 변호사가 이우승 변호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속내가 있냐면 그전에도 새누리당에서 공천 같은 거를 신청하는 게 정치 지향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홍준표 소송 같은 거를 맡았다는 이유로 홍준표 체제의 혁신위원회에 혁신시키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홍준표 뜻을 따르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최소한 민주당 부류의 정당들은 이렇게 안 해요. 혁신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해 보세요. 선거 같은 걸 패배해가지고 혁신시키겠다고 하면요. 정반대로 가죠. 당시에 기득권으로 있는 당대표 이런 사람들을 무지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완장차듯이 그 당 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뭐 나중에는 그게 이제 세력 간의 세력 싸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 쪽 사람들은 그 정도의 기본 개념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들 하는 짓거리들이 더 심한 정당, 아까 신비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정상으로 보일 정도로 더 심한 정당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아마 계속 극단으로 갈 것이고요. 근데 결국엔 자멸하는 길이기도 자멸하는 하고. 길이고 그다음에 황성욱이나 이우승 같은 경우는 황성욱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탄핵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대변하는 변호사 있고 우승우는 그 성한종 리스트 자기를 대변했던 변호사를 당내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의의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86%의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선 불복을 넘어 민의를 불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어디로 가겠어요? 극우로 가요. 소수 극우.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에 팽배한 분위기가 되다 보면 그래서 그렇지. 지금 장제원이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네. 김태흠하고 비공개로 한 회의인데 밖에 기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이런 거 야 개새끼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너 새끼 지금 바른정당 갔다 왔잖아. 아그래 닥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입장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당이 이렇게 망해진 거야. 막 싸우고 씩씩거리고 나오고 인터뷰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애들이 싸울 줄을 몰라요. 제발 좀 있잖아요. 싸울 때 머리카락 잡고 좀 싸우라고 다 뽑아버려. 씨발 자꾸. 김태엽이하고 장재원 머리카락 잡고 싸우다 보면 다 뽑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분위기가 총알탄 사나이 이런 개념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국민들 앞에 실수할 겁니다. 즉 김학철 같은 그런 막말처럼 그러다가 정말로 해체 요구에 직면하게 될 날이 금방 온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 언저리 문재인 정부의 행복 정치 언저리에 가볍게 숨어서 이런 폐륜 행위들이 용인되는 문화가 좀 있어요. 나 이게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이 행복은 행복대로 하고요. 응징은 응징대로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다시 촛불의 분위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악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남겨두면 계속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나 민주주의 행복에 젖어 있지 말고 이 행복을 바탕으로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에서나 좀 이런 운동을 하자. 자기 스스로 조직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댓글도 달아주고 나쁜 놈 정치 그만하라. 달아주고 문자도 보내고 이러는 것이 지속적인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그 촛불의 의미를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굉장히 아마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상처받을 일이 곧 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근데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면 또 다른 야당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정의당을 제외하고 지금 국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이혜훈이나 박주선이나 뭐 이정미 정의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미애 대표와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밥 잘 얻어 드시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정부 조직법은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부 조직법은 처리가 안 되면 정권 자체가 성립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뭐 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것도 그게 통과돼야 이제 임명할 수 있고요. 그건 처리하기로 했는데 대통령 1호 공약인 일자리 관련된 추경은 지금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저는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4대강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일자리 가겠다는 건데 이제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죠. 뭐 공무원들이 더 생기는 건 그렇다. 이현주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각종 언론 인터뷰. 이현주 아직도 국회의원 얘기 사퇴 안 했어요? 나 정말 짜증나 죽겠대. 아니, 그거 아주 쓰레기대. 아니 저기 청와대를 가서 그 대통령이 직접 손수 옮겨놓은 테이블에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껏 그 밥까지 얻어먹고 밥값하는 게 정부 조직법 하나인가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명정이 형한테 맛있는 거 대접 받았으면 말이에요.
전향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지 왜 불렀다 밥을 처먹이겠냐고. 그러니까 맛있는 밥을 먹으면 맛있는 커피를 산다든지 뭔가 기브앤테이크 돼야 되는데 아 이제 생각. 싹스핀을 안 먹였잖아, 씨발. 송로버섯. 송로버섯. 싹스핀을 안 쳐드시니까 철갑상어, 송로버섯 네. 그런 걸 먹였어야 되는구나 국민의당한테. 이번에 뭐 줬대요? 뭐 짜장면 비빔밥 준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안 듣는 한식이었던 거야. 것 같은데 아니야 중식이었다는 것 같아 중식. 짜장면. 아이 설마 짜장면 나왔겠어요? 탕수육은 근데요 나왔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어요. 당마다 조금씩 다르고. 근데 공무원 채용 과정에 필요한 예산 80억 원.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막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막 이제 장기적으로 몇 년 가면은 더 비용이 들 거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요. 사실 의미 없는 짓거리고 지금 고위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시작부터 발목 잡기가 시작됐고 아까 예. 또 얘기했지만 사실상의 대선 불복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은 혁신하겠다고 지금 혁신위원장을 하나를 영입했는데 극우 인사라고 하는 유석춘 씨예요. 그 유석춘 씨가 혁신위원장이 되고 나서 혁신위원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뜯어 고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면면이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이 사람이 작년에 문화일보에 기고한 거에 보면은 1948년 건국과 함께 한국인의 정체성에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보도로 고소했던 그 홍준표를 대리했던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말하려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뭔가 적폐스러운 것들을 깨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들어와 있는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딱 한 명을 진보 인사 쪽이라고 하나 노는 분 빼고는 다 극우 인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혁신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공고히 적폐를 더 쌓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아,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사 제목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자들부터 뭐 루석춘, 우파, 대거, 승선 뭐 이런 키워드를 뽑아냈고 혁신이라는 개념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동안에 너무나 정상적인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이 일배화, 혁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개념을 바꾸면 돼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이 정상적으로 비춰질 만큼 앞으로는 일배 정치를 하겠다. 그렇죠. 일배로 완전히 극우화되는 당으로 가겠다라는 걸 선언한 거죠. 우리가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소탕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보수라는 아이콘을 국민의당과 그래서 건국론을 강조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국정교과서를 지지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김광래 가톨릭 관동대 경영학과 교수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 명단에 이름 올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지지했던 그 그룹이 있고, 다음에 박근혜 세월호 책임을 변호했던, 그래서 촛불을 폄하했던 바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탄핵 심판 대리인 황성욱 변호사도 지금 혁신위원회에 포함되고요. 다음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 사람은 촛불 집회에 종북 세력 배후를 주창하는 대표적인 극우 인사고요. 그리고 대선 기간 때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 어디죠? 바른정당한테 빼앗겼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스탠스가 극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우에서도 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이 홍준표 아이는 존재감이 없으면 못 사는 아이라 당내에서 집단 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더 극화 현상을 보여서 극우화를 넘어 일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배로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배당으로 이제는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명, 이름은 참 멋있네요. 자유경제원 연구원, 이 사람이 태극기 집회라고 말하는 건 그 집회에 나가가지고 당신이 붉게 물들어 놓은 우리 역사, 대한민국이